정말 안에 있는 동기를 찾아야 되고 의미를 찾아야 돼요. 사람이 의미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현타가 와요. 나의 삶의 의미는 뭔가? 이 의미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다른 주제로 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시에 관계 어쨌든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부모와의 갈등도 얘기했었고 그러면 제가 그 선거요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선긋기 거리두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사가 우리 그러니까 아까 부모와의 갈등 얘기했죠. 가족 간의 갈등. 요번에 그러면 직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직장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직장에서 갈등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스나 상사가 있는데 나를 계속 갈구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괴롭죠. 그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저도 미국 가서 깨달은 건데 You teach people how to treat you. 이런 말이 있어요. You teach people how to treat you.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너가 가르치는 것이다. You teach people how to treat you.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선긋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우리 이게 왜 선긋기 안 되는지 아세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에 대한 가치감이 존재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나에 대한 존중감이. 계속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 아까 그랬잖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난 그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닌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씨 내가 뭐 아니라서 그런가. 아씨 내가 좀 더 잘해. 나 바보 아니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는 게 마인드 트레이닝 할 때 I am worthy.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기들은 그냥 무조건 타고난다 했잖아요. 20년 동안 까졌다 그랬잖아요. 다시 살려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worthy.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계속 자기 스스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 가치 없는 사람을 생각해요. 내가 뭐 돈이나 직위가 있어야 내가 가치 있지. 내 사람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잘 안 거죠. 근데 내가 가치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요. I'm worthy.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자세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사니까 막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나의 경제적 독립이 결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진짜 뭐랄까 모멸 주는 이런 말을 했다 쳐요. 예를 들면 넌 대가리는 그냥 달고 다니냐? 너 머리는 그냥 달고 다니냐? 이런 이제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런 말을 했다. 이게 모멸감을 주는 말이죠. 근데 나가 막 속상했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장 얘기해줘도 괜찮지만 보통 그때는 당황해서 말 못해요. 그쵸. 또 잘못했기도 했고. 근데 이제 막 속상하자 맨날 잠이 안 와. 그 정도면 이제 똑똑똑 이제 가는 거예요. 차 이렇게 음료수 한 개 해서 잔잔할 때 이렇게 막 똑똑 가서 상사님한테 부장님 이러면서 제가 그때 부장님이 그 상황에 제가 실수해가지고 저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하셨을 때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며칠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그냥 어떻게 하라고 잘 가르쳐 주시고 그런 상처되는 말을 좀 안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이걸 내가 나를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존중받지 않는 그 상황에 다시 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어떻게 말하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거울 보고도 좀 연습해보고 적어도 보고 그러면 좀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호흡하고 후 하고 I'm worthy.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딱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아니 그런 말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막 이렇게가 아니고 그 사람 공격하면 저 사람이 또 안 돼. 이게 사람이 그러면 자기도 방어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무 힘들었다를 얘기해야 돼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며칠 좀 마음이 진짜 안 좋았다.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좀 가르쳐 주시면 저도 잘 배우고 싶다. 이렇게. 근데 그걸 한 게 뭐냐면요. 지금 선을 딱 끄은 거예요. 나는 존중받을 사람인데 당신이 나에게 그런 존중받지 못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거죠. 이게 you teach people how to treat you 한 거예요. 당신에게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조금 더 이제 상사니까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요. 이걸 제가 많이 이제 가르쳐 받고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씨, 되게 걱정했는데 그다음부터 괜찮았다. 이런 거의 한 8, 90%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낀 거야. 쟤는 그냥 막대하면 안 되는 애구나. 그러고 나서 변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정말 미안해 이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사람도 좀 당황했어. 그거 이제 나 그냥 농담을 한 거지. 이래 괜찮아. 그거 괜찮아. 일단 나는 선을 그은 거야.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이런 일이 덜 할 거고 그 다음부터 뭐 더 심해졌다거나 더 한다. 그러면 진짜 좀 악질인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진짜 다른 사람을 인바브 한다거나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내가 계속 존중받지 않고 있다는 거는 내 그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을 꼭 끊고 그거 끊는데도 계속된다. 이러면 정말 뭐 무슨 다른 HR 우리는 뭐죠? 그 인사팀. 그런 인사팀하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바꿔달라고 한다거나 이게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꼭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네. 딱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내가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지 않는 자리에 나를 두지 않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자기를 존중하는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자꾸 허용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점점 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방금 전에 이제 상처를 받았을 시 외부적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치. 또 다른 또 뭐 해결 맞아. 같은 자기 게 있을까요? 스스로 이게 상처가 이렇게 가서 성급히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없는 거 있잖아요. 있죠. 어릴 때 막 부모한테 받은 거라던가 뭐 하여튼 상처가 있었는데 지나갔다거나 그 사람은 이제 없다거나 이런 진짜 엄청나게 상처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정신과를 하면서 보면 이 쌓인 그 묵은 상처를 갖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있죠. 근데 이게 묵은 상처가 그냥 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꼭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그 상처 때문에 결정도 좀 다르게 내린다거나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관계도 잘 안 된다거나 이건 진짜 손해인 거죠.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처라는 건 아까 배가 내 항해잖아요. 항해하는 저거잖아요. 인생이잖아요. 내 항해를. 근데 배 밑에 썩은 쌀가마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들이 남이 이제 예를 들면 부모가 내가 잘 되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이구 돌대가리야 이래가지고 어떡할래 공부 더 해라 막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상처되는 말이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 나름은 쌀이라고 줬을지 모르지만 이게 썩은 쌀가마니라고 그래요 제가. 그럼 이 배에 썩은 쌀가마니가 꽉 쌓여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항해가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항해가 힘들어요. 뭐 일로 가라도 잘 안 되고 이 뭐가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거기 쌀가마니가 있구나 알아야 돼요.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때 이런 상처가 굉장히 깊었구나. 네. 이게 아버지한테 들은 말 아니면 뭐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 이런 말이 굉장히 깊었구나. 네. 이걸 이걸 이제 끄집어 올라오는 거 가판으로 이제 그랬구나. 그게 알아채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그래요. 이게 제가 시각화 명상으로도 하는데 이 쌀가마니를 바다에 내놓으라고. 바다에 내놓으라고. 왜냐면 이걸 쌀가마니를 바다에 안 내놓고 그거를 곱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곱씹는 거야. 그러면은 건강도 안 좋죠. 아무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끄집어 와서 내려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용서랑 좀 달라요. 용서랑. 네. 용서는 굉장히 더 깊은 의미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 용서가 잘 안 돼. 용서라고 꼭 생각하지 말고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이게 내가 좋아하는 그 심리학 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 나치에서 고통받으신 분이에요. 나치 수용소에서.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You can't change the past. You can't change what happened. But you can choose to be free. 이게 네가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바꿀 수 없지만 You can choose to be free. 너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쌀가마니를 받았는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쌀가마니를 버리고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선택을 안 하고 계속 끌고 간다는 거는 나에게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얘네들을 내려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더 보고 싶으신 분은 제 유튜브 닥터 지아고에서 쌀가마니 요법이 있어요. 네네. 그걸 보면 제가 시각화 명상을 해드려요. 네. 쌀가마니 내리는. 그걸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상시 불안을 낮추기 위한 마음가짐. 요즘 뭐 시대에 사실 많은 분들이 불안감은 다들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좀 그 불안감을 낮출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뭐 유튜브를 하면 조회수 잘 나올 때는 조회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 이제 내년에는 뭐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게 제가 오늘 말한 거에 굉장히 다 들어있기도 한데 일단 인생을 조금 더 장기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 이 회사 하나라던가 오늘 무슨 일이 있고 오늘 수익이 얼마 되고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든 거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렇게 80년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50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인생의 업앤다운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네. 무조건 있고 그 다음에 다운이라고 꼭 나쁜 게 아니란 걸 알아요. 다운이라고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깨달은 게
제 혹시 세바시 그 네네. 세바시 영상이 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뭔가 잘못될 것 같을까 봐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좋아져요. 잘못된 게 100% 잘못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모든 상황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잘못된 게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는 마음을 있으면 훨씬 더 편해요. 저는 그래서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레지던트 떨어지고 미국 와서 오히려 한국에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레지던트는 한국에서 떨어졌잖아요. 한국에서 떨어지고 미국 가서 더 이제 원하는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아파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폭망한 상황이잖아요. 직장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성찰도 많이 하게 되고 책을 쓰게 됐어요. 이제 그런 경험도 했고, 모든 이제 선현들이 다 얘기했어요. 떨어졌을 때 오히려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있잖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는데 어떡하지? 그 잘못됨이 절대적 악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도 배우는 게 있고 성장하는 게 있다. 아까 얘기했죠. We're not here to win, we're here to grow.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회수도 날라야 되고 돈도 해야 되고 이거 뭐 상품 냈으면 성공해야 되잖아.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그 잘못한 스텝도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스텝인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하니까 안 되네. 이렇게 봐야지. 배우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되거나 나쁜 상황이 잃은 것이 아니다. 네. It's not a loss. 잃은 게 아니고 path to grow. 성장하는 통로다. 이렇게 그 자세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아까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그 자세잖아. 모든 것에 양면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훨씬 더 이 불안이 떨어져요. 왜냐면 어떤 상황도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장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배울 것이 성장할 있으려면 내가 그 장점을 보려는 또 눈은 있어야 되는.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인생 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야. 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좀 정리해 주시면.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근데 오늘 한 거를 이렇게 얘기해 보면 네. 아까 그랬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너무 얘기 안 해서 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정말 안에 있는 동기를 찾아야 되고 의미를 찾아야 돼요. 사람이 의미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현타가 와요. 의미를 찾아야 돼. 나의 삶의 의미는 뭔가. 이 의미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아까 말했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의미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고 나의 장점이 뭐고 나의 경험이 뭐고 내가 상처가 뭐고 그걸 안 다음에 내가 그걸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이제 그게 나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purpose가 돼요. purpose, 목적. 네.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이제 뭐랄까 열심히 가긴 가는데 표류하는 듯한. 근데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그 목적을 향해서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네.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나의 강점이 뭐고, 내가 경험한 게 뭐고, 내가 실패했던 게 뭐면서 거기에서 내가 얻은 것들이 뭐고, 그 모든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am I going to do with what I've been given?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을 정말 계속 해보면서 살아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만의 교수님은 진아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제까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